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자, 지금 50대, 60대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분들 이미 은퇴를 했거나 앞으로 은퇴를 할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요, 서울 아파트, 자신이 갖고 있는 서울 아파트를 안 팔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아파트를 파는 거죠. 자, 왜 팔까요? 네, 은퇴 소득이 없으니 그걸 팔아서 남은 돈으로 내 생활비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절반 이상의 분들은 아파트를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은요, 50대, 60대 분들이 들어보시면요, 내 노후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좀 더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시니까요, 끝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 기사 보겠습니다. 다 팔아도 집은 절대 안 팔아. 50대, 60대 서울 아파트 집을 안 팔겠다고 합니다. 자, 2020년까지는 서울 아파트 부동산 매도자 중에서 50대,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좀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44% 정도로 뚝 떨어졌어요. 50대, 60대가. 여기 보시면요, 50에서 59세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60에서 69세도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죠. 아파트를 안 팔겠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그런데 70세 이상만 팔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죠. 자, 그 이유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요, 서울 아파트 자산 가치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서울 아파트가 단순히 내가 사는 집이 아니라 똘똘한 한 채, 즉 노후 대비의 핵심 자산이 된 겁니다. 자, 지금 보는 그래프는요,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 지수를 보고 계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시기적으로는 등락이 있지만 길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요, 서울 아파트의 연복리 상승률 얼마나 될까요? 무려 5.7%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전국 평균보다 엄청 높고요, 당연히 정기 예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복리 5.7%,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안 와닿죠? 제가 와닿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 아파트 연복리 수익이 5.7%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10년 후 얼마나 될까요? 10억 아파트를 갖고 있고 지금 평균치가 연복리 5.7%로 했을 때 내가 이것을 10년을 갖고 있으면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얼마가 될까요?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10년 후에 무려 18억이 됩니다. 18억. 자, 여기에 만약에 이제 재건축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그 가치는 더더욱 올라가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아파트 갖고 있다면 쉽게 팔 수 있을까요? 자, 앞에서 보셨듯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지 않는 50대, 60대, 그 이유가 뭐였죠? 10억짜리가 10년 정도 뒤면 평균적으로 8억은 올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팔고 있었는데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 예전에는요, 공시가격 9억까지만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 2023년 10월부터는요 12억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면 시세로 보면 한 17억에서 18억 이런 아파트들도 이제 주택연금을 통해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오셨던 강동구에 사시는 60대 남성분이 상담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주택연금 덕분에 굳이 팔 필요가 없어졌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집을 팔지 않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많은 분들이 매도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서울 아파트, 이거 팔아서 남은 돈으로 노후 생활비로 쓰실 건가요? 아니면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는 이 아파트 남겨두시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은퇴 후에 소득이 없는데 서울 아파트를 팔지 않고 어떻게 생활을 하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도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팔지 않고 견뎌내는 거거든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50대 후반, 60이 돼서 은퇴를 하게 되면 조용히 살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돈 문제 때문일까요?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입니다. W세대, 정년이 있어도 은퇴는 없다. 퇴직은 있어도 은퇴는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지금 50대, 60대는요, 실질적인 은퇴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서울에 머물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직장은 퇴직했지만 여전히 일을 하면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인프라 그리고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은 누가 봐도 기회가 넘치는 도시죠. 교통, 병원, 교육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다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많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50대, 60대 이분들에게 서울은 단순히 주거지가 아니라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나와져 있는데 50대 이상의 취업자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늘고 있죠. 이분들이 퇴직 후에 재취업을 하거나 재취업이 힘든 분들은 창업 또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떠신가요? 만약 내가 지금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일을 그만두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으신가요? 많은 분들이요. 노후 생활비도 중요하지만 요즘 50대, 60대는요. 일 자체를 통해서 얻는 보람과 성취감도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퇴직을 했어요. 퇴직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잖아요. 자, 이 생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5060 세대 서울 집을 팔지 않고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뭐냐면요. 다운사이즈입니다. 다운사이즈. 서울 집을 팔지 않고 그걸 전세나 월세로 주고 수도권 또 신도시로 이사하는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통계를 보면요. 서울에 사는 5060 어디로 갔나 봤더니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 다음이 인천 8, 90%가 경기 또는 인천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서울 집을 팔고 갔느냐?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팔지 않고 전세 또는 월세로 놓아두고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서울 외곽으로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왜 지방이 아닌 경기권으로 갔을까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통, 또 병원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죠.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가 됐습니다. 자, 김포로도 많이 갔는데요. 자, 김포 왜 갔을까요? 골드라인 9호선이 있죠. 이것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영등포를 거쳐서 강남으로 지나갑니다. 또 GTX A 노선이 예정돼 있죠. 동탄 같은 데는 이것만 완성이 되면 서울 출퇴근이 굉장히 빨라지죠. 뿐만 아니라 이런 신도시는요. 병원 또 기타 문화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자, 50대 후반 교직에서 은퇴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월세로 놓고 경기 동탄으로 이사 왔어요. 고향으로 갈까 생각했지만 시골에서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여긴 집값도 저렴하고 인프라도 좋아서 정말 만족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만약 은퇴하고 지금 당장 다운사이징을 해야 한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 5060이 꼭 알아야 될 3가지 교훈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5060의 선택이죠. 노후 대비 핵심 자산, 서울의 아파트겠죠. 이렇게 안정적이고 가치가 꾸준히 오르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거 좋은데 대출이 없어야 돼요. 대출이 있으면 4가지 리스크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 노후가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자, 4가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집값이 오르는 것을 전제로 했잖아요.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가장 큰 리스크죠. 두 번째,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 경험했잖아요. 대출 금리가 2%, 3%였다가 이게 5% 이상으로 늘면서 이전보다 2배 가까운 은행 이자를 내게 되죠. 내가 소득이 없는데 은행 이자를 2배 이상 낸다는 거 힘듭니다. 자, 대출금리 오를 때는요.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3번째, 이자를 낼 현금 흐름이 줄거나 없어지면 우리가 이제 은퇴하는 소득이 없는데 일을 계속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일을 계속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는 나갔는데 소득은 없다면 현금 흐름이 없다면 이 또한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째는 뭐냐면요. 내 집에 대출이 있으면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거나 가입할 수 있어도 수령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이 4가지 때문에 서울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건 괜찮지만 대출이 많으면 위험하니까요. 이 사항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교훈은요. 주택연금을 활용하자입니다. 물론 이제 주택연금은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죽는 날까지 연금이 보장되면서 산다는 건 분명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집 한 채 가진 분들에게는요.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판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요. 그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평생 거주가 보장되기 때문에 집을 잃을 염려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좀 전에
주택연금 가입 시 대출이 있으면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왜 그런지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5억짜리 집이 있어요. 이 집에 대출이 5천만 원 있습니다. 그럼 5억짜리 집에 대출이 5천만 원 있으니까 10% 대출을 갖고 있는 거죠. 90%는 내 자산이고. 자, 이럴 때 연금 수령이 얼마나 될까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연금액을 10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럼 대출을 10% 받았으니까 10%만큼 빼면 되잖아요. 그럼 100만 원에 10%면 10만 원이죠. 그래서 10만 원을 빼면 90만 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5억짜리 집에 대출이 5천만 원 있다. 이때 연금 수령이 얼마나 될까? 자, 5억에 5천이니까 10%죠. 그럼 내가 원래 100만 원을 받을 거 있는데 대출 10% 빼면 10만 원 빼면 매달 90만 원 받겠지?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적게 받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5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때 가입 연령 55세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자, 참고로 60부터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대출이 없을 때는 100만 원 조금 넘게 받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5억에 5천만 원 대출이 있으면 10%잖아요. 그죠? 10%. 그러면 여기서 10% 정도 빼면 한 10만 원 정도만 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76만 3천원이 돼요. 거의 25%가 줄죠. 한 90만 원 이상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76만 원 확 줄죠. 또 만약에 이 집에 대출이 1억이 있어요. 그러면 20%죠. 1억이 대출이 있으면 20% 대출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얼마나 될까요? 여기 100만 원이니까 한 20만 원 빼면 80만 원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49만 5천 원. 50% 넘게 빠집니다. 자, 더군다나 내가 대출이 2억 이상 있으면 5억짜리 집에서는 40% 이상이잖아요. 이때는 연금 수령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하시기 전에요. 가능하시면 대출을 다 갖고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매우 불리하죠? 25%씩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대출을 상환하시고 연금을 가입하셔야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60대 초반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집 한 채밖에 없어서 팔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주택연금 통해서 매달 생활비를 받으니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라고. 자, 세 번째는요. 실질적인 은퇴를 늦추자입니다. 계속 일을 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일을 할 때 엄청나게 좋은 이익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여러분도 은퇴 후에 계속 일을 하고 싶어질 겁니다. 자, 그 5가지 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기대 수명은요.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 늘고 있습니다. 1970년 대비 2021년 불과 한 50년 차이인데 자, 이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보시는 것처럼 여자 65세, 남자 58세인데 지금 어떻죠? 여성 86세, 남성 80세. 거의 20년 이상 기대 수명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같이 50대 분들 100살까지 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100살까지 살아간다고 하면 뭐가 문제죠? 생활비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생활비가 인플레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늘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플레가 없어도 나이가 들면 의료비 부분이 내가 30대, 40대보다 거의 5배, 많게는 10배 이상 늘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이해되셨죠? 결국은 노후 생활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일하는 것이 최고의 노후 준비다. 이런 말씀 이제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되면 월급이 끊깁니다. 그런데 생활비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정비가 있잖아요. 관리비, 통신비, 식비, 이자 이런 것들은 줄일 수가 없어요. 그죠? 줄이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 이런 고정비 말고도요. 병원비, 또 우리 여러분들 또 여가생활 등등 생각보다 많은 돈이 노후 생활비로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매달 2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해볼게요. 우리 집 부부 한 달 생활비를 보통 250에서 300 정도 보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연금이 한 50만 원밖에 안 된다.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매달 200이 부족해요. 자, 10년이면 2억 4천이에요. 20년이면 4억 8천. 이 돈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정답은요. 바로 가능한 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일을 한다. 자, 은퇴 후에도 그래서 지금 파트타임이나 또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일을 벌면 연금도 덜 쓰게 되고 또 연금을 또 저축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일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삶의 보람과 성취감입니다. 여기 남성분 보이죠?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어요. 자, 2달, 3달 지나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종일 뭐 하고 지내지? 아내는 자꾸 눈치를 주고 정말 힘들죠. 이렇게 무료함, 허무감이 급격하게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표도 생기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은퇴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퇴직 후엔 하루가 너무 길었는데 다시 일을 하면서 하루가 짧아졌어요.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져서 행복합니다. 라고. 이분도 몇 달을 놓시다가 다시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일하는 노인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일을 하면 매일 움직이고 머리도 써야 되고 사람들과 소통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일하는 노인이 일하지 않는 노인보다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치매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일하는 노인이 치매 위험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진다. 일을 하면요. 퇴직 후에 여러분들 이제 집에 있어 보세요. 아내가 눈치를 엄청 주실 겁니다. 그렇게 있다 보면 부부 싸움이 늘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황혼이혼 언제 가장 많이 찾아오냐면요. 남편의 은퇴 시기와 맞물려서 황혼이혼이 가장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주중에는 보통 밖에 나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면 다툼이 많아지겠죠. 자, 그런데 적당히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 서로 간에 적당한 거리도 생기면서 오히려 관계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일하는 노인이 더 건강하고 가족관계도 원만해진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요. 외롭지 않다입니다. 자, 외로운 문제. 이것은요. 은퇴 후에 노년에 굉장히 큰 위험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심각한 노인 자살 문제. 80대 남성 10만 명당 116명.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1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자, 은퇴 후는요. 직장을 떠나면서 동료들과의 관계도 끊기고 사회적 연결망도 거의 단절이 됩니다. 이때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오고 우울감도 함께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람 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계속 만날 수 있죠. 자, 이것이 단순히 즐거움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이유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들어보신 거 어떻습니까?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노후 생활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10년만 일을 안 해도 월 200씩이면 2억 4천이에요. 그죠? 그걸 어디 가서 구합니까? 그래서 최고의 노후 준비는 계속 일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삶의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세 번째, 일을 하면요.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일을 하면 부부 사이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 행복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거.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네,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뭘 말씀드렸죠? 네, 지금 50대, 60대 분들이 은퇴라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안 판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서울이든 지방이든 여러분만의 똘똘한 한 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전제가 뭐죠? 여기에 대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대출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전제가 대출이 없는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뭘 말씀드렸죠?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하자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정부가 약속한 생활비를 죽는 그날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점도 있지만 이런 장점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실질적인 은퇴 시기를 늦추자. 우리가 100세 시대에 50대, 60에 은퇴해서 살 날이 너무너무 길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5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지금 50대, 60대 분들, 50대는 저랑 비슷한 동년배이고 60대는 저의 선배인데 내가 은퇴해서 이렇게 살아봤더니 너무 좋더라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견, 또 그런 노하우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또 후배가 그걸 보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힌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